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레뮤제에 처음 들어오게 된 산림주경학과 21학번 신준영입니다. 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앞에 많은 강연자님들께서 좋은 강연을 해주셔서 솔직히 떨리기도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레기도 합니다. 아직 좀 많이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할 주제는 나무와 문명, 나무와 관련된 역사 속 이야기 알아보기입니다. 네, 저는 오늘 역사 속 사례를 통해 나무가 역사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나무의 시간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로마 제국, 고대 그리스 같은 역사를 산림 자원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목차인데요. 저는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고대 로마 제국의 사례를 중점으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마무리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할 사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저 위성 사진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지방을 찍은 사진인데요. 저 빨간색 원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란, 쿠웨이트 같은 중동 국가들이 위치한 곳인데 여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황량한 사막입니다. 저 사진을 좀 자세히 보셔도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인류의 4대 문명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곳은 과거의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에 한강이 흐르듯 이 주변에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단어 자체가 사이에 있는 지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름처럼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이 강 덕분에 비옥한 토양지대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남쪽 수메르 지방이 가장 살기 좋았다고 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남부 수메르 지방이 정말 땅이 비옥해서 농사 짓기가 좋았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농사를 짓기 좋았냐 하면 미국과 캐나다 농지에 맞먹을 정도로 농사가 잘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농사를 잘 됐는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거는 OECD 통계입니다. 2018년 미국 밀밭의 헥타르당 수확량은 약 3,000에서 3,200kg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2500년경 수메르의 곡물밭은 약 2,500에서 3,000kg 정도 수확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때는 거의 기원전 3,000년 전이기 때문에 화학 비료나 농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이곳의 토양이 매우 비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재밌는 게 이곳에는 삼나무와 버드나무 숲이 울창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재밌는 점이냐 하면 이 두 나무는 물을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는 습기와 물이 없다면 살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두 나무가 있었다는 기록은 과거 이곳이 물이 풍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이러한 좋은 자연환경 덕분에 수메르인들은 2500년간 최초의 문자인 세기 문자나 지구라트 같은 거대 건축물을 짓는 등 크게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500년간 번영을 누리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몰락하게 됩니다. 왜 몰락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산림 자원을 소홀하게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크게 세 가지 원인을 드는데 첫 번째가 바로 거대 건축물 축조입니다. 수메르 지방이 워낙 잘 살다 보니 이 우루 같은 큰 도시의 통치자들은 자신의 부를 거대한 건축물을 지음으로써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지구라트 같은 건축물을 짓는데 집착 수준을 보였고요. 이렇게 건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건축 자재인 목재 수요도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나무를 사용했는지를 정량적으로 알기 힘들지만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양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과거 기록을 보면 이 신전은 벽돌로 만들어졌는데 1 입방피트에 벽돌을 구우려면 128 입방피트의 나무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요약을 해보면
한 개의 벽돌을 굽기 위해서 이 벽돌 128개의 부피의 나무를 태워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즉, 이 신전을 짓기 위해서는 이 신전 128개 정도의 나무가 소모되었다는 소리죠. 두 번째가 청동기 문화의 발달입니다. 청동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구찌, 샤넬 같은 명품으로 자신의 부를 과시하듯이 이때 수메르 귀족들은 청동기를 통해서 자신의 부를 과시했습니다. 이 청동기는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만드는데 주석은 사실 기하기 때문에 구리가 메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기록을 보면 60파운드의 구리 주개, 그러니까 30kg의 구리 주개를 하나 만드는데 129로 6톤 가까이 되는 나무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골드바 하나 정도 되는 구리를 만들기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무역선 등 함선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그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살림이 빠르게 벌채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빠르게 숲이 벌채됨에 따라서 연료값 상승 등 사회적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 그들은 바로 북부 숲을 뺏는 방법을 통해서 이 나무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근데 이는 임시적인 해결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강탈만 하려고 했던 이들의 행위는 후에 엄청난 환경 문제로 후폭풍으로 다가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이 북부를 이제 숲을 얻었어요. 이제 문제는 나무를 어떻게 남부로 운반하느냐인데 혹시 여기 택배나 이삿짐 같이 무거운 것을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건 정말 생각 이상으로 고된 행위입니다. 당시 원시적인 형태의 수레가 만들어졌다곤 하지만 이 수레로 나무를 옮기는 건 솔직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혁신적인 운송 시스템 하나 만드는데 바로 강물에다가 나무를 띄우는 것입니다. 이들은 북부 강 주변에 있는 나무를 베어서 이렇게 물에다 띄어다 보냈어요. 근데 이게 운송 측면에서는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지만 환경 측면에서는 재앙은 났습니다. 그 나무의 뿌리는 흙이 떠내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북부의 강 주변에 있는 나무를 모두 베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흙이 다 쓸려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잡아주는 뿌리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남부에 있는 수로와 운하가 모두 진흙으로 막혔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 남부 도시는 수자원을 얻기 힘들어졌을 뿐더러 이 주변이 늪지대가 돼서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이 창궐했다고 합니다. 네. 진흙을 통해서 이렇게 겉부분의 흙이 사라지게 되면서 흙 속에 묻혀있던 암염, 그러니까 소금기가 있는 돌이죠. 암염이 겉으로 노출이 됩니다. 이 암염이 강물과 만나면서 조금씩 소금기가 강물로 들어갔고 이 강물로 농사를 짓던 토양이 소금밭이 되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식량난을 겪게 되는데 이 다음 그래프는 이 보라색 수메르 지역 중에서 라가시라는 지방의 농작물 그래프입니다. 불과 700년 만에 농작물 생산량이 3분의 1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그 북부의 나무를 많이 잘랐을 뿐인데 비옥하던 토양이 이제 황무지가 된 것이죠. 네, 수메르는 결국 이 산림관리 소홀로 인한 진흙으로 때문에 이제 수자원이 차단이 되고 토양 염분화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중첩이 되면서 결국 북쪽에 있는 아카디인에게 공격을 당해 멸망하게 됩니다. 네, 이제 시간을 좀 더 뒤로 돌려서 이제 두 번째 고대 로마 제국의 사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대 로마는 초기에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고 해요. 그 기록에 따르면 아베르니안 숲이라는 숲이 있었다고 하는데 새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한 숲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러한 그 울창한 숲이 그 도시 주변을 감싸고 있었고 산림 자원 관리도 잘 되었기 때문에 큰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공화정 시대에 들어오며 이제 토지 이용 방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과거 로마 농부들은 그 개개인이 작은 밭을
운영을 하고 숲을 크게 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되면서 대규모 농장이 발생을 했는데 이 대규모 농장을 지으면서 많은 숲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농부들은 늙은 산림을 불태운 화전을 최고의 땅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대규모 농장을 만들면서 엄청난 숲을 태우게 됩니다. 사실 숲을 얼마나 태웠는지를 우리가 지금 와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시 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키케로, 베르길리우스, 루크레티우스 같은 당시 유명 학자들이 이렇게 숲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기록을 남겼고요. 특히 키케로 같은 경우는 원로원이나 당시 시사 게시판 같은 곳에 일종의 그린벨트를 지정을 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야 된다고 주장도 해요.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는지 역사를 하면서. 근데 당시 기득권층은 그 자신의 농장 땅값이 떨어지는 걸 원치 않아 했어요. 그때도 부동산이 중요했던 모양인데 이러한 기득권층의 반발로 이렇게 자연을 보호하려는 조치는 힘을 잃습니다. 오히려 이 벌목 현상은 가속화됩니다. 이제 숲이 없어진 자리에 이제 도시가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오히려 나무 소유가 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나무를 로마인들이 소모를 했느냐? 그 건축을 하려면 벽돌과 더불어 벽돌을 이어주는 석회가 필요합니다. 이 석회가마를 하나를 하루 동안 사용하는데 7.3톤, 경차 8대 분량의 나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목욕탕 난방비로도 이렇게 많은 나무가 소모가 되고요. 특히 그 포폴로니아 지역에 큰 철 재련소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4,500만 그루나 되는 소나무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기록을 보면 연기가 앞을 가려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나무를 많이 태웠다고 해요. 이런 행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로마 도시 주변의 산림이 완전히 황폐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입증해주는 확실한 저항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유리 산업과 도기 산업의 이동인데요. 그 로마는 유리와 도기 산업이 매우 유명했습니다. 근데 사실 두 산업은 서로 사용하는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곳에 위치할 수가 없어요. 유리는 석영질의 모래를 원해하고 도기는 고온 점토가 있어야 됩니다. 두 산업의 유일한 공통점은 연료가 많이 필요하다는 건데 과거 두 산업이 서로 다른 떨어진 곳에서 운영이 되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갈리아 남부, 벨기에, 스페인 쪽으로 두 산업이 같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로마에는 없는 연료를 얻기 위해서 이동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마인들도 결국 이제 목재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데 이들은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을까요? 사실 이들의 해결 방법도 수메르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남의 숲을 강탈을 했는데 이제 식민지에 있던 나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처럼 황폐화가 되게 됩니다. 이는 로마를 멸망으로 몰고 간 두 가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첫 번째가 경제 문제이고 두 번째가 환경 문제입니다. 네, 먼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로마에는 폭군으로 유명한 네로 황제가 있죠. 이 네로 황제가 있었던 시절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서 재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군대를 유지하느라 이제 국고가 텅텅 비었어요. 하지만 네로 황제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립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만들면 된다라는 생각인데 그는 돈을 인위적으로 찍어냄으로써 자신이 좀 더 편하게 즐길 수 있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의 화폐는 은화였는데 이 은화를 찍어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은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은을 조달할 수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은은 스페인에 있는 은광산으로부터 가져왔어요. 근데 은광산에 은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은을 재련할 수 있는 나무가 없어서 이제 은화를 만들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얼마나 많은 나무가 사용되었는지를 좀 알아보면 이
은광산이 있던 주변 숲에서 400년 동안 5억 그루가 넘는 나무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이때 7,000평방마일의 산림이 황폐화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5억 4천만 평입니다. 서울특별시 3배에 달하는 면적이죠. 네로 황제는 이런 은하를 찍을 수 없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결국 은하 찍는 것을 강행을 합니다. 하지만 은이 부족하니까 은 함량이 떨어진 싸구려 은하를 찍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네로 후의 황제들도 상황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네로 황제를 선례로 삼아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점점 은 함량이 떨어지는 은하를 계속 찍어내기 시작해요. 결국 270년 만에 순은이었던 은하가 은이 2%밖에 들어가지 않은 싸구려 은하로 둔갑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새 은하에 대해서 반발을 했어요. 은이 없는 은하가 은하냐? 이들은 화폐 가치를 의심했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이제 은하의 가치가 최종적으로 50분의 1로 폭락을 하면서 엄청난 물가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부족하지만 설명을 좀 해보면 제가 빵을 사고 싶어요. 이 물건의 가치는 1,000원이면 제가 이 1,000원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지 이제 물건을 살 수 있겠죠? 근데 이 1,000원짜리 지폐가 가치가 1,000원이라면 전 한 장만 내면 되니까 총 가격은 1,000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화폐 가치가 액면가는 1,000원이지만 실제 가치는 20원 가까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빵을 사 먹으려면 액면가가 1,000원짜리인 지폐를 50장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내야 될 물건 가격은 5만 원으로 오르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엄청난 물가 상승을 통해서 서민들의 삶은 핍박해집니다. 제가 당시 로마 물가율을 고려를 해서 좀 몇 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만약에 로마 시대 사람이었다면 저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를 먹기 위해서는 7,000원이었던 게 이제 35만 원 내야지 먹을 수 있고 국밥은 30만 원 내야지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산 밀의 가격이 200배가 올랐다고 해요. 당시 주식이었는데 그러면 우리로 바꿔보면 1,000원짜리 공깃밥을 20만 원 내야지 먹을 수 있고 군복은 166배 올랐기 때문에 580만 원 내야지 군복 하나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휴지 조각도 만도 못한 이제 화폐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점차 화폐를 사용하지 않게 돼요. 결국 로마는 과거 그 원시인들이 그랬듯 그 물건을 직접 교환하는 물물 교환 경제로 쇠퇴하게 됩니다. 이는 로마의 국력 쇠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는 정복만 했지 이 자원을 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기 로마 인구는 100만 명에 이르는데 농지가 황폐화돼서 스스로 식량을 자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식민지로부터 식량 대부분을 수입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는 여기 있는 알렉산드리아나 시칠리아 섬에서 식량을 수입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거리도 멀고 배로 운송을 하다 보니까 식량 보급이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잦은 식량난이 생겼다고 해요. 근데 황제는 이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 기득권층은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운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대형 경기장,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을 짓고 연회를 벌이기만 할 뿐 문제 해결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은 황제든 기득권층의 부적절한 대처, 경제 문제, 환경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중첩이 되며 국력이 쇠퇴하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네, 아까 소개한 두 사례 외에도 티크나무를 얻기 위해서 영국이 미얀마를 친 사건, 베네치아가 몰락한 일, 그리스의 아테네가 멸망한 일과 청나라의 특정 지역 붕괴 등 세계사 속 많은 사건이 나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4,000년부터 근대까지 대부분의 문명이 이 산림자원과 환경 문제로 멸망하게 되는데 이들은 공통적인 패턴을 보여요. 첫 번째가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산림과 환경을 파손하면서 지역의 인프라가 무너지고 이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혼란이 발생을 하면서
그 지역 사회가 전복이 되며 이렇게 문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는 그럼 과거에만 있던 일이냐? 사실 지금도 이런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도네시아의 빵칼람분 지방이 있습니다. 이 빵칼람분 지방은 여기 맹그로브 나무가 많은 산림지대였는데 여기를 화전을 만든답시고 다 불태웠어요. 그러면서 지역 기후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지금 이곳은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살기 힘든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마존의 예가 있는데 아마존에서도 화전과 개발 활동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기존 토착 원주민과 개발업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서 지금도 총격전과 유혈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문명과 지역 사회가 산림 보호와 자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사라지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이는 과거뿐만이 아니라 이제 현재에도 인도네시아 등 여러 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도 그 미세먼지나 생태계 파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과거의 사례를 교훈 삼아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좀 더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더 사회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산림가운을 잘 관리해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요.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족한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